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퀀트키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이제 같이 읽어보고 좋은 뜻 그리고 배경을 파악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TCK를 오늘 가져왔는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박유혁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신 리포트인데 계속 이제 리포트를 읽어 나갈 때 저와 함께 읽을 때도 계속 단어 선택, 구성, 제목 이런 것들을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해서 이런 것들을 쓰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네이버에서 이제 퀀트K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이제 퀀트K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강의, 지금 온라인 강의 갑자기 제가 급하게 열어놓은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고, 여기 이제 보시면 TCK라고 이렇게 치시면 아마 TCK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리포트로 보시면 이제 이거는 2월 달에 나온 리포트예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최근에 낸드가 급격히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낸드 수요가 이제 SSD, 특히 ESSD라고 하죠. 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을 뜻하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뜻을, 그러니까 말을 붙여서 기업용 SSD 시장이 좋아진다 해서 최근에 TCK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리포트더라도 이 리포트에서 그 어떤 힌트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1분기 다시 뛰는 2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사유들을 일시적 재고 조정 이렇게 있지만, 따라서 이를 지나면 2분기부터 분기 실적 성장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이때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거를.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하고 반도체 부품 업종 탑픽으로 매수 추천했다. 물론 계속해서 올해 팔로우업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구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TCK의 4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영업이익은 신제품 개발비 상각 등과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좀 기대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따라서 지난 4분기 저조한 수익성에 대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때 우려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랩리서치 등 주요 고객사들의 부품 재고 조정으로 인한 SIC 링, 이 회사는 SIC 링을 만드는 회사죠. 링의 판매량 감소, 신제품 양산 지연 등을 예상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대치,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4월에 있는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TCK의 분기 실적도 2분기부터 성장세에 더 접어들 것이다. 여기서 TCK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결국 고객사의 가동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고객사의 어떤 그 SSD, 그러니까 낸드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낸드가 잘 팔리면 이 회사도 좋아진다. 왜냐? 고객사가 잘 팔리면 더 만들 것이고, 더 만들면 가동률이 높아질 거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더 제품이 재고가 더 많이 쌓여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1분기 저조한 실적보다는 2분기부터 시작될 분기 실적 성장 모멘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5만 원, 투자 의견 바이. TCK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PE 레이시오나 PB 이제 그 멀티플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너무 표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과거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단권에 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15만 원, 투자 의견 바이. TCK 주가는 지난 연말 낸드 사업의 가동률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 급등을 한 뒤에 최근까지 기간 조정을 이어오고 있다. 당사 역시 올 연초 들어 반도체 전방 수요 부진을 언급하며 업종 주가의 기간 조정을 예상해 왔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죠. 현 시점부터는 1분기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램의 전공정 장비 투자와 가동률 상승 전환, 낸드의 가동률 상승 전환에 투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는 TCK의 SIC 링 제품 판매 호조와
분기 실적 성장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주목하라고 그랬고 큰 모멘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탑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퀀트키를 한번 돌아가서 TCK를 틀면 이렇게 그래서 TCK 관련된 자료와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한번 순서대로 지난 8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 어떤 일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TCK가 최근에 급등을 한 이유는 지난 주총에서 애프터마켓 시장, 지금 비포 마켓이죠. 뭐 텔이나 뭐 램 주로 하지만 텔, 램, 어플라이드와 같은 장비 회사의 비포 마켓, 그러니까 장비의 보증 기간 내에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데 애프터마켓도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고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지전에 없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보시면 8월 달이죠. 현재 다결정 SIC를 비포마켓이 아닌 애프터마켓에 팔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어떤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지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잘 보시고 그리고 11월 1일 날 보시면 우리가 지금 2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우리는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고 있다. 이때부터 이미 전방 산업의 감산 영향들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됐고 키움증권의 보고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면 단가에 영향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분기에도 단가 영향이 없었다. 단가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는 수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영향이 없었다는 거 의미가 굉장히 크죠. TCK가 아무래도 SIC 링을 처음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거의 이제 원조 맛집인 거죠. 그리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품에도 어느 정도는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마 이런 말씀에서 단가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는 OPM이 40%를 보여줄 때 레버리지 효과, 즉 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OPM이 추가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 그랬으면 그렇게 보면 좋겠다. 자, 이야기를 지금 애프터마켓 이후 진출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한 사유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회사가 애프터마켓에 진출하게 되면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가동률이 만약 95, 100%가 된다 그러면 OPM이 다시 한번 20%, 지금 20%대가 아니라 40%대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멀티플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TCK의 2월달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뭐 응급제, 보론칼바이드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지난 1, 2년간 SIC 경쟁사 진입, 고객사의 원가 절감 노력, 업황 부진에 타격이 있었다면 그간 한 방이 두 개나 생겨버린 상황. 그러니까 좋아질 어떤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개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것도 있지만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애프터마켓에 진출해 버리니까 이쪽에서의 부진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멀티플이 갑자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여기서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기업이었고요. 원래 예전에 대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퀀트K를 활용하실 때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렇게 과거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매도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굉장히 활용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종목 포인트, 이게 과도한 낙폭과대한 상황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5월 달에 탐방을 갔다 온 노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홍보 말씀 좀 드리면 이제 반도체 실전 마스터라는 강의를 제가 이제 온라인에 좀 급하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요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과거 2월 달에 세미콘 코리아 때 강의를 이제 같이 이제 패키지화 시켜 놓은 거고요. 이 강의를 이제 찍게 된 배경은 결국은 좀 최근에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좀 위기감에 제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전략을 지금 수정해야 될 때니까 꼭 보시고 전략 수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분석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주 듣고 자주 팔로우하고 공부를 좀 하시면 어쨌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더 대응이 빨라지고 더 비중도 관리도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기회 있을 때 제때제때 들어서 본인 전략에 좀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확신이 안 든다면 이렇게 후기들을 강의의 후기들을 좀 보시면서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TCK에 대한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과거 리포트지만 앞으로 더 좋은 리포트들이 나올 거예요. TCK가 과거를 가지고 TCK를 공략을 해가시고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이제 삼성전자가 특히 한 3분기 정도 실적 연속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또 종목들의 어떤 고점을 좀 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때기는 아니지만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점차 이제 그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가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고 계속 좋은 리포트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리포트 그리고 소개하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꼭 댓글로 피드백을 좀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좀 설정을 계속해서 파인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